전예 편먹기 전희입니다. 이번 회에는 오노레드 발자크의 소설 고리오 영감을 다룰까 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라고 칭해지는 발자크는 엄청난 양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출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을 엄청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벌려고 열심히 글을 썼대요. 불철주야썼다고 하는데 그냥 쟁일 썼나 봅니다. 흔히 양적 팽창이 질적 향상을 불러온다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양의 글쓰기로 명작들이 나왔나 봅니다. 이 책도 그 중에 한 작품이죠. 고리오 영감은 딸 둘을 두고 있는 전직 제면업자였는데 사업가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한 사업가인데 나이 들어 은퇴한 뒤 허망하고 처량하게 죽어갑니다. 이 고리오 영감이 말년에 묵던 하숙집에 주인공 라스티냐크라는 젊은 대학생이 들어와 묵습니다. 지방 귀족 출신 청년으로 대학 합격해서 도시로 공부하러 왔다가 파리 사교계에 정신이 팔린 남학생입니다. 고리오 영감과 영감의 딸들, 청년 라스티냐크와 그 외 사람들이 얽히는데 일단 이 영상에서는 라스티냐크라는 젊은 청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전희의 편먹기 사견이 시작됩니다. 젊은 청년 라스티냐크는 도시로 와서 파리 사교계를 엿봅니다. 사교계에 발을 디딘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어떤 곳인지 분위기만 느낀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야망을 갖지 않습니까? 모르긴 해도 대학 교육 잘 받아서 공직에 들어가는 것을 마음에 품었을 법한데 이 청년이 사교계를 엿보고 느낀 겁니다. 이 사교계에서 주인공이 되면 신분 상승은 그냥 된다. 공부? 그거 헛거다. 공부하느니 사교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게 더 편하고 빠르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교계 생활을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교계 파티 장소에 가는 것부터 멋들어지게 고급 마차를 타고 가야 하고 옷은 아무거나 입을 수 있나요? 무시 안 당하려면 폼나게 고급 맞춤 옷을 입어야 하고 거기에 유력한 인사들과 어울리려면 여러모로 비용이 들겠는 겁니다. 품위 유지비 같은 거겠죠. 근데 품위 유지비라는 건 있는 데에서 지속하는 비용이 유지비이고 라스티냐크에겐 당장 투자금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은 먹었어요. 사교계에 들어가기로. 근데 돈은 어디서? 예측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집에다 요청한 겁니다. 필요한 액수도 커서 어머니에게도 요청하고 여동생들에게도 따로 또 요청한 겁니다. 우리나라 옛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엄격했어요. 부계사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안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아들에게 늘 어른이기를 요구했고 엄하게 가르쳤어요. 물론 아들을 사랑도 했을 겁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했겠지만 아버지가 어렵죠. 어머니는 자유롭고 아버지는 지엄하고. 프랑스도 부계사회고 뭔가 엇비슷했나 봅니다. 큰돈은 아버지가 지니고 있을 텐데 아버지보다 자유로운 편한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대략 편지 내용을 추측해보면 돈 좀 보내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꼭 필요해요. 장례가 달려있어요. 돈이 없어 괴로워요. 뭐 그런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돈과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편지 내용이 대략 어땠냐면요. 라스티냐크의 어머니는 대략 답신을 이렇게 보냅니다. 얘야, 돈 보낸다. 큰돈을 만들기 어려웠다. 아버지는 모른다. 알면 우리 사이 나빠질 거다. 고모님도 보탰다. 내가 성공하면 고모님의 희생을 말해줄게. 추억이 담긴 물건을 희생하셨다. 부담될 테니 자세히 말은 안 하마. 다 말한 거 아닌가요? 고모가 값나가는 옛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준 거란 거잖아요. 부담되니까 말 안 나온다면서 이미 너무 부담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역시 어머니고 어른이라서 돈을 보내주면서도 염려의 말을 합니다. 내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대의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옳은 길로 가야 한다. 하지만 너의 의도를 믿고 돈을 보낸다. 앞으로 나아가라. 아들이 어쩌면 허튼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들을 밀어주는 어머니의 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통찰력이 있으면서
그릇이 큰 거죠. 근데 어머니가 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긴 해요. 편지를 길게 쓰셨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현명하게 행동해라. 어른스럽게 처신해라. 우리 5 식구의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모든 행운은 너에게 달려있다. 우리 모두는 너 잘되라고 기도한다. 여기까지는 귀엽게 부담을 주는 정도입니다. 좀 더 들어보면, 동구하느라 힘들었다. 자식에게 줄 재산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다 보니 가난이 뭔지 알았다. 아들 가슴에 못 박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좀 나쁘게 막말로 바꿔보면 좀 이렇지 않나요? 너에게 줄 돈을 구하다 보니 그 돈이 없는 처지를 알게 되었다. 야, 이게 가난이구나. 아들 돈 구해주려다가 생전 모르던 가난을 알았다. 가난을 모르던 어미가 아들 돈 구해주려다가 너 때문에, 아들 돈 구해주려다가 너 아들 때문에 가난을. 라스티니크가 그래도 착해요. 감동하며 눈물 짓거든요. 야망이 커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어린 젊은이인 건 맞지만 적어도 야망을 위해서 가족을 자금 출처 정도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지방이지만 그래도 번듯하게 귀족과 아들로 잘 키워 큰 사람들하고 도시로 보내왔더니 사교육에 들어가서 인맥을 쌓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부모는 놀라겠죠. 참고로 라스티냐크의 전공이 국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학과였던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공부해서 졸업하면 공무원이 거의 되나 봐요. 안타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이 공무원 안 하겠습니다.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교계에 들어간다는 게. 집에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가사일이라고는 전혀 모를 귀족 청년이 갑자기 귀족 직업 방향도 아니고 엉뚱한 직종인 요리사가 된다고 한다는 건 황당한 전개고 집안의 평지풍파죠. 귀족 안 하고 요리사 되겠다고 하는 건, 공부 안 하고 사교육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부모님이 아시면 놀랄 일이죠. 요리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만약 라스티냐크 집안 전남 요리사가 요리를 굉장히 못하는 사람이라면, 책에는 요리사가 있었던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저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전담 요리사의 요리가 너무 맛없는데 대체 어떻게 요리사가 됐을지 의문인데, 알고 보니 그 요리사가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어서 그 보답으로 집안 전담 요리사로 고용된 거라면, 만약 아버지조차 너무 맛이 없어서 보답이고 뭐고 해고를 할까 생각했는데, 마음 고문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아버지 목숨을 살려줬다고, 우린 괜찮다고, 맛이 없어서 절로 다이어트가 된다고, 우린 좋다고, 그렇게 그 요리사를 감싸줘서 일하고 있는 건데, 상상이에요. 근데 만약 그 요리사의 음식을 라스티냐크만이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고 쳐봐요. 맛있다고 막 2접시씩 먹고 평소에 늘 그랬다고 해봐요. 다른 가족들은 비쩍 말라가는데 막 절로 다이어트가 되는데 이 청년만 맛있게 먹는다면? 그 입맛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 미각으로 요리사가 되겠다고 하면 말려야죠. 물론 라스티냐크는 사교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긴 해요. 대학생이 공부 안 하고 인맥으로 신분 상승하려는 것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게다가 노력한 만큼 신분 상승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뻘짓이죠. 어머니가 몰랐으니까 돈을 보냈지 알았다면 안 보냈을 거예요. 차라리 요리사가 되라. 밀어줄게. 파이팅.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라스티냐크도 대충 그걸 아니까 자세히 안 쓰고 장내가 걸려있다, 괴롭다, 막 감정에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신분 상승 야망에 불타서 돈 대달라고 하는 아들내미. 저출산 시대에 이런 말 적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들 자식 낳아봐야 소용없다. 옛말이 떠오릅니다. 소설 고리와 영감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라스티냐크가 집에 편지를 보내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에게 답신을 받는 장면까지 사견을 넣어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고리와 영감과 딸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킵하지 않고 봐주셨다면 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